남편이 유언으로 남긴 서류와 유언장 내용이 불쑥 생각났습니다. 동해푸드 주식회사 주주 명부라는 서류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고 바로 옆에 지분 51%, 최대 주주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누렇게 바랜 종이엔 남편이 손수 쓴 손글씨가 선명했어요. 여보, 도철이가 정말 사람을 우선하는 아이인지 끝까지 지켜봐줘. 돈과 권력에 눈이 멀면 그땐 당신이 심판해줘. 저는 김영옥입니다. 65살이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김밥을 말기 시작해요. 벌써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 골목 한 구석에 자리를 펼쳤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단무지 써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손끝에 밴 고춧가루의 매콤함이 익숙했습니다. 영옥이 엄마, 김밥 2줄만 싸주세요.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김밥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겐 행복이었거든요. 하지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내일 집에 오세요. 아들 도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으면 다정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의무적인 느낌이었어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칠순이잖아요. 정희가 케이크도 준비했다고 하네요. 그제야 제 생일이 내일인 걸 떠올렸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있었어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엄마, 혹시 일하시는 옷 말고 좀 단정한 옷으로 입고 오세요. 정희가 모인 분들이랑 같이 축하해주겠다고 해서. 괜히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김밥집 앞치마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기름때와 무채물이 얼룩져 있었죠.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축하받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이런 기분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래된 한복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주었던 자주색 한복이었어요. 20년 만에 빛을 보는 옷이죠. 다음 날 오후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 대문과 잘 관리된 정원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뭔가 억지스러웠어요. 정희는 제 한복을 훑어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예쁘게 차려진 상이 있었고 케이크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도철과 정희 둘뿐이었습니다. 정희 모임분들도 오신다고 하지 않았니? 아, 그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하시네요. 정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만식 전무님이 갑자기 무슨 일로? 도철이 급히 문을 열며 맞이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최만식이라는 사람이 인사하더니 저를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아, 어머님이 계시네요. 어머니, 생신이라서요. 식사 중이었습니다. 도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한 톤 낮아져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 중요한 분이 오셨거든요. 혹시 방에서 좀 쉬시면서 케이크는 나중에 드실까요? 제 생일 잔치를 중단하고 비즈니스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저는 언제든 밀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요. 정희도 얼른 덧붙였어요. 어머니, 정말 중요한 계약 건이라서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박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시골에서 김밥 장사를 하셔서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으세요. 도철의 목소리였어요. 창피해하는 톤이 뚜렷했죠.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 생일보다 남의 비즈니스가 더 중요한 거군요. 무엇보다 저를 창피한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김밥을 말며 도철을 키웠는데 문득 창가 쪽 테이블을 보니 도철이 아빠, 제 남편의 사진이 보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유언으로 남긴 서류와 유언장 내용이 불쑥 생각났습니다. 동해푸드 주식회사 주주 명부라는 서류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고 바로 옆에 지분 51%, 최대 주주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누렇게 바랜 종이엔 남편이 손수 쓴 손글씨가 선명했어요. 여보, 도철이가 정말 사람을 우선시하는 아이인지 끝까지 지켜봐줘. 돈과 권력에 눈이 멀면 그땐 당신이 심판해줘. 그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생일을 뒤로 미루고 비즈니스 이야기에 빠진 소리였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밀려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전무님이 가셨어요. 이제 나와서 식사하실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어요. 괜찮다. 나는 그냥 들어가려고 한다. 에? 벌써요? 저녁은 드시고 가세요. 정희의 목소리에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철은 소파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철아, 나 간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너머로 아들 부부가 보였습니다. 저 없이도 참 자연스러워 보이더군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생일도 일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밀려나는군요. 20년 동안 정체를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김밥 가게로 돌아와서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기름 냄새, 김치 냄새, 단무지 냄새. 도철이 그렇게 창피해했던 냄새들이었죠.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서류들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동해푸드 최대 주주 김영옥. 그게 진짜 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걸려온 전화는 송기태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저만 알고 지내라고 했던 분이죠.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전화드려서. 무슨 일이세요? 오늘 최만식 전무가 도철 실장님 댁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아시나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송 변호사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거든요. 저는 방에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사모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최만식 전무와 도철 실장님이 자주 만나고 있어요. 회사 돈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렸던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김밥 가게를 열자마자 금자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어제 생일 어땠어? 아들 레미가 잘해줬어? 그냥 그랬어.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금자는 오래된 친구라 제 표정만 봐도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오후쯤 도철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오세요. 왜? 어제 생일 케이크도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정희가 다시 준비하자고 해서. 이상했어요. 정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아들이 부르는 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알았다. 참, 엄마 혹시 어제처럼 한복 말고 좀 더 편한 옷으로 입고 오세요. 오늘은 정말 가족끼리만 있을 거거든요. 또 옷 얘기였습니다. 제 한복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저녁 시간에 맞춰 도철 집에 갔습니다. 이번엔 평상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어머니 오셨네요. 정희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뭔가 들떠 보였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비싼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낯선 여자들이 3명이나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희 또래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명품 가방에 반짝이는 액세서리까지 차려입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지인분들이세요. 어제 못 온 분들이라서. 정희가 소개했지만 어색했어요. 어제는 급한 일로 못 왔다더니 오늘 갑자기 다 모인 게 이상했거든요. 지인들이 일어나 인사했지만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희가 시어머님 얘기를 많이 해서 궁금했어요. 지인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했습니다. 도철이 늦게 들어왔어요. 역시 정장 차림이었죠.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회사에서 마저 처리할 일이 있어서. 괜찮다. 케이크를 다시 가져와 촛불을 켰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생일 축하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정희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평소에 뭐라고 지내세요? 김밥 가게를 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장사가 잘 되세요? 그냥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동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딱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정희가 급하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정말 손재주가 좋으세요. 김밥도 맛있게 잘 만드시고. 아, 그래요?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지인들은 웃고 있었지만 날 조롱하고 비웃는 게 분명했어요. 그때 또 다른 지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도철 씨가 요즘 승진할 것 같다면서? 임원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와, 대단하다. 그럼 진짜 재벌가 며느리 되는 거네. 에이, 무슨. 하지만 정희는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지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시어머님도 아드님 덕분에 편해지시겠네요. 김밥 가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에? 왜요? 아들이 성공하면 쉬셔야죠.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친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인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시어머님이 계속 김밥 장사하신다는데 괜찮아? 나중에 도철 씨 승진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게요. 저도 좀 걱정이에요. 정희의 목소리였어요. 아무래도 체면상 재벌, 임원 어머니가 김밥 장사를 하신다는 게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체면을 깎는 존재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시골로 보내는 건 어때? 거기서 조용히 지내시도록.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거실로 나가자 급하게 대화를 멈췄습니다. 정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시간이 좀 더 흐른 후 지인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철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고 정희는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나도 들어가려고 한다. 벌써요? 오늘은 좀 늦게 가세요. 정희가 말했지만 마음에 없는 소리였어요. 집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는 진짜가 아니었군요. 그냥 친구들에게 시어머니를 구경시키려는 목적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동정받을 대상이었고요. 김밥 가게로 돌아와 앉으니 송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돈이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그리고 아까 들은 대화도요. 저를 시골로 보내려는 계획까지. 저는 벽장에서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동해푸드 최대 주주 김영옥.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김밥을 말고 있는데 금자가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언니 며칠째 표정이 안 좋아.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거짓말. 김밥 말 때도 힘이 없고 손님들한테 인사할 때도 웃음이 어색해. 금자는 정말 눈썰미가 좋았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금자야. 응? 만약에 말이야. 내 자식이 널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금자가 김밥 자르는 손을 멈췄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만약에 말이야. 내 자식이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럼 한 대 때려야지. 누가 낳아서 키웠는데. 금자다운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혹시 도철이가.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송기태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뵙고 싶은데. 지금이요? 네, 급한 일입니다. 송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사모님 댁 근처 찻집으로 갈게요. 1시간 후에. 전화를 끊자 금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누구야? 변호사? 응. 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 혹시 도철이 문제라도 생긴 거야? 금자의 직감이 예리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찻집에서 송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도철 실장님의 최근 행적을 조사해봤습니다. 뭘 발견했나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최만식 전무와 함께요. 제 손이 떨렸어요.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정말이라고 확인되니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있어요. 중국산 저급 원재료를 최고급으로 속여서 납품하고 그 차액을 빼돌리는 겁니다. 송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보여줬어요. 복잡한 숫자들과 계약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3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송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도철 실장님이 최만식 전무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노리는 것 같아요. 경영권을? 사모님을 그냥 시골 할머니로만 아니까 자신이 실질적인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 사모님, 더 이상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에서도 동해푸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검찰에서요? 네, 대기업 납품 비리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곧 들키게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여보, 도철이는 능력이 뛰어난 아이인 만큼 하늘이 높은 줄 모르는 아이야. 꼭 잘 지켜봐줘. 20년 전 남편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한 말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김밥 가게에 도착하니 금자가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얼굴이 완전 하얗게 됐어. 무슨 일이야? 저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금자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금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옛날을 떠올렸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품 회사를 시작했던 때를 말이에요. 여보, 우리 회사가 크게 되더라도 사람을 잊으면 안 돼.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손님들을 정성으로 대했죠. 그래서 작은 회사가 이렇게 큰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도철이도 그렇게 키우자.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로. 하지만 지금 도철은 어떤가요? 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부끄러워하고 있잖아요. 만약 도철이가 돈과 권력에 눈이 멀면 그땐 당신이 심판해야 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송기태에게 모든 것을 맡겨뒀어. 도철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기태가 당신을 도울 것이야. 남편은 이미 다 계획해놨던 거군요. 아들이 잘못될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송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어제 주신 서류들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네, 사모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신가요? 아드님 일인데. 괜찮아요. 남편의 유언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며칠 더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 변호사님, 네,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요. 도철이가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떡해요?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겠어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움직이죠. 금자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물었어요. 언니 도철이한테 뭔 일 있는 거야? 아까부터 심각한 얘기만 하고. 응.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 혹시 도철이가 언니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한번 가서 혼내줄까? 금자의 순수한 걱정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오후 도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철아, 엄마야. 시간 있을 때 만나자. 갑자기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힘들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어떠세요? 또 미루려고 하는군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모든 계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들려온 소식은 정희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왜? 오늘 도철이가 회사에서 큰 상을 받았어요. 올해 최고 실적상이래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그래? 잘했구나. 어머니도 축하해 주세요. 정말 대단한 거래요. 회사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송 변호사가 말해준 비리를 생각하면 그 상이 어떻게 받은 건지 뻔했거든요. 그래, 고생했다고 해라. 어머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금자가 시장에서 들은 소문이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뭔데? 동해푸드 알지? 그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대.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 식자재 납품에서 사기를 쳤다는 소문이 돌아 중국산 짝퉁을 고급 재료라고 속여서 납품했다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시장 상인들이 다 알고 있어. 동해푸드 납품업체 사장이 어제 검찰 조사 받으러 갔다더라고.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였습니다. 급하게 송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사모님, 저도 막 연락드리려고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알고 있어요. 납품업체 사장이 잡혔다면서요?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사장이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철 실장님과 최만식 전무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럼 이제 빠르면 며칠 안에 도철 실장님에게도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사모님, 정말로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제 마음처럼 답답했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철에게 전화했어요. 도철아, 급한 일이니 오늘 저녁에 꼭 시간 내서 집으로 오거라. 엄마, 정말 바쁘다고 했잖아요. 이번만은 안 돼. 꼭 만나야 해.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나 봐요. 도철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오늘 저녁 7시에 집으로 와. 정희도 같이. 엄마, 꼭 와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날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저녁 7시 도철과 정희가 왔어요. 둘 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급한 일이에요? 도철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정희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철아, 너 회사에서 무슨 일 하고 있니?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그냥 기획 업무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게 다야? 제 시선이 날카로워지자 도철이 불편해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최만식 전무와 뭘 하고 있는지 말해봐. 도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희도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뭔 소리예요? 납품업체하고 짜고 회사 돈 빼돌린 거 알고 있어. 엄마, 도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야. 증거도 다 있어. 제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리자 도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뭔데요? 내가 최만식이랑 함께 저지른 짓들이야. 가짜 계약서, 빼돌린 돈 다 있어. 정희가 서류를 들춰보더니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나도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분명 누군가가 내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야. 도철이 화를 내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작이 아니야. 납품업체 사장이 이미 다 털어놨어. 너희 지시를 받았다고. 네, 도철이 주저앉았어요. 곧 검찰 조사가 있을 거야. 빠르면 내일이라도. 정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정말이야? 정말 그런 일을 했어? 도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만 봐도 사실인 게 분명했습니다. 왜 그랬니? 도철아, 사람이 먼저라고 배우지 않았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사람이 먼저? 내 성공이 먼저예요. 도철이 소리쳤어요. 엄마도 그렇잖아요. 김밥 장사하는 엄마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서 엄마를 시골로 보내려고 했던 거야? 뭔 소리예요? 정희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나를 시골로 보내서
조용히 살게 하자고. 정희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건. 됐어. 이제 알겠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도철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정말 후회 안 하니? 뭘 후회해요?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제 끝이야. 뭐가 끝이에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저는 잠시 멈춘 뒤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도철과 정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모든 것을 바꿀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송기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송 변호사님, 저예요. 사모님,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세요? 이제 시작합시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꺼낼 때가 온 거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 도철이와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더 이상 기회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송 변호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직접 나서고 싶어요. 뒤에서 조종하는 게 아니라. 송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사모님, 그러시면 신분이 드러날 텐데. 그게 목적이에요. 도철이가 제대로 알아야죠. 자기가 누구를 무시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밥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언니 왜 갑자기 문 닫아? 몸이라도 아픈 거야? 금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좀 중요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 나도 도와줄까? 고마워. 근데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하는 일이야. 저는 오래 묵혀뒀던 검정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김밥집 앞치마에 가려져 있던 진짜 모습이었어요. 송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마자 그가 놀라며 말했어요. 사모님, 완전히 다른 분 같으세요.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내부 조사부터 시작해서. 잠깐만요.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네, 먼저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제가 최대 주주라는 걸 공개하는 걸로 시작하겠어요. 그런데 사모님, 그렇게 되면 도철 실장님이 충격을 받을 텐데. 그래야죠. 충격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후 동해푸드 본사에 긴급 이사회 소집 통지가 내려갔습니다. 이유는 중요한 인사 발표였어요. 그날 오전 저는 송 변호사와 함께 동해푸드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남편과 함께 세운 회사가 이렇게 커졌구나 싶었거든요. 사모님, 준비되셨나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도철과 최만식도 있었죠. 둘 다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죠? 한 이사가 물었어요. 저는 김영옥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도철 실장의 어머니세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저는 천천히 걸어서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동해푸드 최대 주주 김영옥입니다.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뭔 소리예요? 도철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엄마가 뭔 최대 주주야? 그냥 김밥집 주인이잖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여기 주주 명부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 한상규의 유언장도요. 송 변호사가 서류를 모든 이사들에게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지분을 제게 물려줬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무슨 조건인가요? 아들이 올바른 사람인지 확인하라는 거였어요. 돈과 권력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도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김밥집을 하면서 지켜봤어요. 제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요. 엄마, 그럼 정말 실망스럽더군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회사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창피해 하더군요. 최만식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최만식 전무님. 제가 그를 바라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납품업체와 공모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거 다 알고 있어요. 증거도 충분히 모아뒀고요. 그건 검찰도 이미 수사를 시작했죠. 곧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 도철이 무릎을 꿇고 제 앞으로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분인 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진짜 몰랐다고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거야. 거짓말하지 마라. 제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알았다고 해도 똑같이 했을 거야. 넌 성공과 권력이 더 중요하니까.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해. 저는 일어서서 모든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오늘부터 저는 동해푸드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겠어요. 그럼 도철 실장님은 당연히 해임입니다. 최만식 전무도 마찬가지고요. 도철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최만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누구든 비리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가차없이 처벌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될 거예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도철이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송 변호사가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일은 앞으로 해야죠. 그날 오후 회사 전체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김밥집 할머니가 사실은 최대 주주였다는 이야기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김밥집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동해푸드를 이끌어갈 진짜 주인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정말 회사 주인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죠. 그래.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 어머니, 제발 도철 씨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됐어. 이미 늦었어. 전화를 끊고 나니 금자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뉴스에서 나오는데 언니가 재벌이라고? 응, 진짜야? 정말 진짜야? 진짜야. 금자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왜 김밥 장사를 했어? 20년 동안이나. 지켜봐야 했거든. 도철이가 어떤 사람인지. 결과는 어땠어? 최악이었어. 다음 날 아침 동해푸드 본사는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철 실장 어머니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회사 주인이었으니까요. 사모님, 오늘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송 변호사가 저에게 보고했어요. 오전에는 임원진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검찰에서 조사관이 옵니다. 도철이와 최만식은 어제 저녁에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에요. 제 가슴이 찡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회의부터 시작하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남아있는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못 본 척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앉으세요. 저는 회장석에 앉으며 모든 임원들을 둘러봤어요. 어제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회장님,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선 비리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문화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제 남편의 원래 뜻이었거든요. 임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걱정스러운 표정들이었죠. 사모님, 그런데 너무 급격한 변화는 급격해야 해요. 썩은 부분은 빨리 도려내야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거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정희가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도철 씨를 도와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희야, 일어서. 안 일어설 거예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의실 안이 어색해졌어요. 임원들이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지금 말씀해 주세요. 도철 씨가. 도철이가 자살하겠다고 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뭐라고? 어젯밤부터 계속 울면서.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다고 차라리 죽겠다고. 임원들 앞이었지만 저도 당황했어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제 아들인데.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방문 잠그고 나오지도 않아요. 알겠어.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들 각자 업무로 돌아가세요. 임원들이 나간 뒤 정희와 단둘이 남았어요. 정희야, 솔직히 말해. 도철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네, 정말이에요. 어젯밤부터 계속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진작 그러지 않았어?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게 문제야.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김밥집 할머니일 때는 무시해도 되고 재벌이라는 걸 알면 무릎 꿇는 거야. 정희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게 너희의 진짜 모습이잖아.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어머니.
하지만 도철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건 막아야지. 저는 일어나서 코트를 입었어요. 집에 가보자. 도철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오셨어. 싫어. 나 못 봐. 어떻게 어머니 얼굴을 봐? 아들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어요. 정말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도철아, 엄마야.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 정말 나쁜 놈이에요. 문 열어라. 못 열어요. 부끄러워서. 지금 당장 열지 않으면 문 부수고 들어간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도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도철이 제 발밑에 엎드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나 진짜 나쁜 놈이에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일어서. 싫어요.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설 거예요. 일어서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단호하자 도철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도철아, 너 지금 후회하는 이유가 뭐야? 예, 내가 재벌이라서 아니면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도철이 대답을 못했어요. 아마 자기도 확실하지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 둘 다예요. 그래, 솔직하네.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도철아, 나는 내가 감옥에 가는 건 막을 수 없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알아요. 하지만 죽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 그건 비겁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그래. 감옥에서 나오면 진짜 사람이 뭔지부터 배워. 도철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내가 정말 변한 다음에 생각해보자. 정말 변할게요. 꼭. 말로는 쉽지. 저는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도철아, 명심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집을 나오면서 정희에게 말했어요. 정희야, 너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말고 살아. 예.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동해푸드 비리 사건이 톱뉴스로 나왔어요. 도철과 최만식이 구속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김밥집 할머니가 실제로는 대기업 주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나왔죠. 김밥 가게로 돌아와 TV를 끄고 앉아 있는데 금자가 찾아왔어요. 언니 괜찮아? 응, 마음 아프지? 아프지. 그래도 제 아들인데. 그래도 잘한 일이야. 그런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야지. 금자의 단순하고 직설적인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언니 이제 정말 재벌 되는 거야? 재벌은 무슨. 그냥 회사를 올바르게 운영하려는 거야. 대단하다. 우리 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추가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 변호사가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생각보다 비리 규모가 훨씬 큽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도철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도철 실장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방식을 전파했다는 정황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비리를 확산시킨 주동자 중 하나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른 피해는 없나요? 회사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그날 오후 정희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희 어머니까지 함께 왔더군요. 안녕하셨어요? 정희 어머니가 깍듯이 인사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못 본 척했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위 도철이 일 때문에 왔습니다. 네, 제발 도와주세요. 도철이는 사실 피해자예요. 회사 분위기에 휩쓸린 거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말씀 그만하시죠. 정말이에요. 도철이가 그런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정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래요. 회사에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어떻게 어쩔 수 없어? 정희가 말을 못하고 있자 정희 어머니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 했다는군요. 그래서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그게 변명인가요? 그럼 남들이 절도해도 따라서 절도하는 건가요? 하지만 정희 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도 우리 사위가 사위요? 예전에는 김밥집 아들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이제 와서 사위라고 부르시는군요.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정희야, 네, 어머니. 너 지난주에 친구들 만났지? 정희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사실 송 변호사가 알려준 정보였어요. 정희가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말이죠. 어머니가 재벌이라는 걸 자랑하면서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다른 급이 되었다고 했다면서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도철이 구치소에 있는 것도 금세 해결될 거라고 했다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맞다면서 아니라고 할 거야? 정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 어머니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몰라 무엇이 잘못된 건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철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면회를 나온 길이었거든요. 엄마, 도철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수갑 자국이 선명한 손목과 함께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어머니 만나러 왔어요. 나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엄마, 제발 한 번만 들어줘요. 도철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희 어머니 앞에서 말이에요.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뭘 알겠어? 사람이 먼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엄마를 왜 그렇게 대하면 안 되었는지. 지금 와서. 늦었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도철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철아, 너 지금 왜 후회한다고 생각해? 잘못했으니까? 정말. 네. 그럼 만약에 내가 그냥 김밥집 할머니였다면, 재벌이 아니었다면? 도철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도 후회했을까? 그건. 솔직히 말해봐. 한참을 고민하더니 도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도철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도철아, 고맙다. 네. 솔직하게 말해줘서.
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럼 이제 끝이야.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어. 엄마, 법적으로도 가족 관계를 정리할 거야. 정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안 돼요. 이미 결정했어. 그럼 도철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송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심각한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요? 검찰에서 도철 실장님에게 실형 7년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리를 다른 부서로 확산시킨 주동자로 보고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7년이요. 네,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찰에서 실형 7년을 구형하기로 했대. 도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7년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을 가르쳤다는 게 밝혀졌거든. 엄마, 도철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감옥에서 나오면 뭘 할 거야? 다시 회사에서 안 돼.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회사는 물론이고 내 유산도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야. 그럼 저희는 정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진짜 일을 하면서 말이야. 어떤 일을?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도철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정말 기회가 없어요? 없어. 그럼 나는 살아야지. 뭐든 해서. 그게 내가 져야 할 책임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도철과 정의를 다시 보지 않았어요. 몇 달 뒤 도철은 실형 7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는 그 비싼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왔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동해푸드는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되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직원들과 함께 아침 조회를 했습니다. 김밥집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여기서도 이어진 거죠. 오늘도 안전하게, 정직하게 일합시다. 제가 말하면 직원들이 따라서 외쳤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모두 자연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송 변호사를 만났어요. 회장님, 오늘도 구내식당에서 드셨군요. 직원들과 함께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참,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도철 실장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제 걸음이 멈췄어요. 편지요? 감옥에서 보낸 건데 읽어보시겠어요? 송 변호사가 편지를 건네줬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편지를 펼쳤어요. 도철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잘 계시죠? 엄마한테 편지를 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감옥에 들어온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생각만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되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저처럼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평생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창피하다고 했던 그때가 제일 후회돼요. 김밥 만드시는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이제야 알아요. 회사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가 정말 훌륭하게 이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모두 행복해 한다고요. 저는 여기서 나가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엄마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용서해달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제가 저지른 일이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엄마.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답장을 쓸 때가 아니었어요. 도철이 정말로 변했는지는 더 지켜봐야 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봄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금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뭐해? 회사에 있어. 오늘 김밥 만들 시간 있어? 우리 같이 시장에서 장이나 보자. 시장에서. 응, 예전처럼 말이야. 나는 언니가 김밥 만드는 모습이 제일 좋더라고. 저는 웃음이 났어요. 좋아. 오늘 일찍 끝내고 갈게.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회사를 나섰어요. 오랜만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금자가 이미 자리를 펼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고마워, 금자야. 뭐가 고마워? 우리 사이에.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참기름 냄새, 김치 냄새, 단무지 냄새. 모든 게 그리웠어요. 언니 김밥 많은 솜씨가 늘었네. 김밥을 다 만들고 나서 금자와 함께 앉아서 먹었어요. 시장 한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먹는 김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언니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숨길 것도 없었으니까요. 금자야, 고마워. 뭔데? 20년 동안 곁에 있어줘서. 에이, 갑자기 왜 이래? 울려고 해?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밥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남편의 유언에 따라 아들을 지켜보느라 숨어 살았던 20년이 끝나고, 이제는 제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회사도 사람들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도철이도 진짜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로 만나고 싶어요.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좋아요. 김밥 냄새가 손에 밴 채로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는 이 순간 말이에요. 이제 진짜 제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도 즐기시기에 만족스러우셨나요? 여러분이라면 김영옥 씨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봐요. 구독자님들은 어느 지역에 거주 중이세요? 거주 중인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 구독자분들과 지역 유대 속에서 이야기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즐겨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 올리며 지금까지 기구한 사연 운명의장난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